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강의를 많이 찍다가 한 일주일 또 안 찍었죠. 제 2차 상상 코로나, 가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오늘 한번 최근에 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또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 1급 교재 492페이지 봐주시죠. 317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관련 뭐 하고 있죠? 농경지는 화전을 읽어서 밭이나 뭐 논이나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이 화전을 읽는다는 것은 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농지와 관련해서 배울 때, 토지, 땅과 관련해서 배울 때 이 불을 살펴봅니다. 불은 대표적으로 이 불화자가 있었죠. 불화발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주인주자, 이 주인주자는 이 호롱불에 이렇게 호롱불이 있으면 이 촛대나 호롱불이 있으면 이 호롱불에 이 심지가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 주인 주자가 탄생한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는 이 호롱불이 횃불이 사물의 중심이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 주자에서 주인공, 뭐 주심, 주체사상, 뭐 임금주가 된 거죠. 주인주, 임금주. 자, 여기에 사람 인자가 하나 붙으면, 사람 인이 붙으면, 우리가 의식주 할 때 살주자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산속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어 배우죠?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불빛이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집이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불빛이 보여요. 새어나오는 게 보여요. 이 불빛이 뭡니까? 방 안에 있는 호롱불이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 이 불빛이 보였다는 것은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살주자가 되었습니다. 주거, 의식주, 주택할 때 말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말. 자, 이 말은 병사들이 다는 오늘날 말하면 뭐 비행기도 될 수 있고 군용 트럭도 될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역참, 연락병들이 타고 다니는 그 도구였어요. 말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주구장창 달리는 건 아니죠. 24시간 달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달리면은 반드시 머물러서 쉬어야 됩니다. 그 머무르는 곳이 어디예요? 밤이 이제 늦으면 불 밝히고 있는 동네, 그렇죠? 역참 부근에 말을 묶어두고, 여간에 말을 묶어두고, 거기에서 말을 묶어뒀다는 것은 말을 그 불빛이 보이는 곳에 묶어두었다는 것은, 마구간에 넣어두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룻밤 자다가 간다는 뜻이죠. 머무를 주자입니다. 주둔, 주차. 그죠? 전쟁터에서 말을 머무르게 하고 거기다 막사를 세우면 막사 안에는 호롱불을 피워야 되겠죠. 주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늘날에 주차로 되지만 자, 여기에 물수를 한번 넣어보시죠. 이게 이제 호롱불은 기름을 넣는 겁니다. 뭐 수천 년 전부터 기름을 넣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 호롱불에다가 기름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주자, 줄을 달 주자, 물댈 주자입니다. 주의하다라는 건 뭡니까? 이 호롱불이 불을 밝히는 곳이면 이 주변은 환하겠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한정된 곳에 있는 사물들을 자세히 살핀다. 내가 신경 써야 될 어떤 것에 집중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될 주자, 부을 주자. 그러니까 이 호롱불에 기름을 넣어야만, 부어야만 호롱불이 밝아지면 그 주변을 내가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고. 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주의, 주목 이런 말이 생겼죠. 주사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물될 주자도 되는 거죠. 호롱불에 뭐 기름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에서 논밭에다 물을 대는 것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어요. 물될 주자긴 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주의라든가 주목, 주사에 쓰입니다. 여기 나무 목자를 한번 넘어오시죠. 이게 호롱불이요, 횃불이에요. 호롱불일 경우에는 큰 대골 같은데 호롱불들은 어디에 걸어둬야 됩니까? 우리가 전구다마를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바깥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두었잖아요. 그럼 호롱불도 마찬가지죠. 이 주랑의 어떤 그 기둥 사이에, 기둥에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걸어둡니다. 그 호롱불을 걸어둘 수 있는 나무가 뭐예요? 기둥 주자입니다. 버틸 주자입니다. 주랑할 때 기둥 주자입니다. 말씀원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자, 이게 주인 주자예요. 호롱불 주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을 더 했더니 어떤 이 문장이나 어떤 글들이 더 환해졌어요.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글뜻 풀 주자, 주낼 주자입니다. 각주, 주해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각주나 주해는 본문을, 어떤 문장을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말이죠. 결국은 밝혀주는 말입니다. 호롱불 같은 말입니다. 각주, 주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주인 주자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이해하니까 사람인을 더하면 살 주자가 되었고 말마가 더하면 머무를 주자가 되었고 물수를 더하면 물될 주자가 되었고 나무목을 더하면 기둥 주자가 되었고 또 말씀을 더하면 주낼 주자, 글뜻 풀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도표를 만들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표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예외가 없는 글자는 없죠. 여기에 이 길갈 척자, 걸을 척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요 글자가 마치 주인 주자처럼 쓰여있지만 오늘 사실 임금 왕자의 변형입니다. 임금 왕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왕자를 발음으로 이 길갈 척자, 걸을 척자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갔다 왔다 하는 것이죠. 갔다 왔다 하는 것이 하는 요게 뭐예요? 요게 도로죠.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이 임금 왕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모양이 주인 주자로 바뀐 것 뿐이에요. 주인 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 주자가 호롱불이니까 호롱불을 들고 밤길을 간다,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갈 왕, 보낼 왕자입니다. 왕복, 왕래, 우왕좌왕, 설왕설래 할 때 여기서 왕자로 바뀐 것은 이 임금 주자의 원래 글자가 임금 왕이었다. 그래서 발음이 왕으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임금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주인 주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입니다만 예외 글자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도표를 여러분 교재에다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공부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자를 정리했습니다. 자, 목소리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또 약간 목소리에 이상이 와가지고 두려워서
2차 가상 코로나, 상상 코로나에 걸려서 강의를 찍지 못했는데 오늘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493페이지 318강을 보시죠. 여러분들 이 글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치자, 다스릴 치자잖아요? 합치면 치 뭐예요? 그렇죠. 치료입니다. 치료. 이 치자는 오늘 배울 글자가 아닙니다. 자, 이 료자를 보시면 이 료자는 병 고칠 료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글자가 쓰여 있어요? 이게 쓰여 있죠. 요거 병들어 기댈 역자. 병든 사람이 누워 있어야 될 침상, 병상. 그 병상 위에 환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이 글자고 모든 질병과 관련된 글자에 다 이 글자가 의미 요소로 들어가죠. 자, 근데 질병과 있는 글자인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여기에 이 글자가 붙은 거예요. 여기에 이게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이 글자가 된 거예요. 이 글자가 뭐냐 이거죠. 이 글자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글자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요렇게 쓴 것 뿐이죠. 여기에다가 큰 대자는 이렇게 했는데 요의 글자 이것도 사실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플러스 해일자 플러스 불화자예요. 요 글자를 큰 대하고 점 찍고 해일자하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요 글자가 횃불 요자입니다. 횃불 요자예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물, 불타고 있는 장작불, 즉 횃불을 들고 있는 것, 횃불에다가 또 불화자가 더 추가된 글자예요. 각골문을 보시면 불타고 있는 나무의 모습과 불화자가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횃불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횃불 료자입니다. 횃불 료자예요. 단독 사용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횃불 료자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인이 하나 들어가면 이게 아이고 위에가 잘리네. 죄송합니다. 위에가 잘리죠? 조금 더 밀어보겠습니다. 나왔네. 네. 자, 요 글자가 사람인을 더하면 요 글자가 되는데 요거는 동료료자입니다. 동료. 직장 동료할 때, 강요할 때 동료료자입니다. 이게 빛날 횃불료자. 횃불이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빛나게 해준다. 즉 동료를,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혼자 잘나서도 빛나게 되지만 보통 주변 사람 덕으로 내가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료들을 잘 만났을 때. 패스가 들어와서 골을 넣는 거지 패스도 안 들어왔는데 골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손흥민처럼 혼자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현대축구에서 드문 일이죠. 네. 그래서 이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횃불처럼 서로에게 횃불 같은 존재는 누구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에요. 동료료자, 당료료자입니다. 그럼 이게 빛나다, 이게 빛나다라는 게 집안이 뒷면을 한번 넣어보시죠. 집안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게 이제 장원급제한 벼슬아치 료자입니다. 동관료자입니다. 같은 관리인 동관료 벼슬아치 료자입니다. 단독 사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갈착을 한번 넣어보실까요? 이거는 가다라는 뜻이죠? 네.
자, 이게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가게 되면 횃불을 들다가 한밤중이에요. 횃불을 들고 가게 되면 멀리 가게 되면 그 횃불이 아무리 밝았더라도 그 불빛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멀리 갔다는 얘기죠. 야, 요원하다 그러죠? 멀다 이런 뜻입니다. 야, 정말 네 꿈은 좋은데 그 꿈 이루겠냐? 정말 네 목표는 참 엄청난데 그 목표가 너무 멀다. 요원하다. 멀 요자입니다. 멀 요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들어갑니다. 자, 요 병들어 기댈 역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치료할 병 고칠 요자가 되었어요. 이 횃불 요자 아닙니까? 횃불이라는 것은 밝혀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들었으면은 정신과 마음이 밝아집니까? 어두워지죠.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낙심하고 어두워지고 힘든 사람을 고쳐주면 그 사람이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미래도 밝아지고. 그렇죠. 그 병들은 사람을 횃불을 비추게 했다. 밝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병을 고쳐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 고칠 요자입니다. 진료, 치료 이런 얘기죠. 요 글자와 비슷한 맥락이 같은 글자가 있어요. 요건 치료잖아요. 치료. 요거는 뭡니까? 치유예요. 치유자입니다. 병 나을 유자. 남보다 나을 유자입니다. 치유, 병 나을 유자. 요것이 점점 유자거든요. 이 점점 유자는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요 글자에 있어서 피고름을 받아내는 수술 도구와 그릇의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수술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그 환자들을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환자가 병을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한결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병 나을 유자, 남보다 나을 유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요 글자를 집어넣은 것이 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술을 통해서 병이 회복되다 보니까 심신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하는 장면에서 요게 병 나을 유자인데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요 글자를 집어넣어서 요게 병 나을 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치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의 글자들이죠. 이미 했던 글자인데 여러분들 위의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 눈목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실까요? 눈목자. 자, 횃불을 들면은 횃불 그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횃불이 이르는 범위 안에 있는 사물은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일목요연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밝을요, 맑을요입니다. 주변이 어떠졌어요? 밝아졌죠? 명료하다 할 때, 명료, 간단 명료, 일목요연할 때 밝을요, 맑을요자입니다. 횃불을 밝히자 주위가 눈으로 보기에도 주위가 잘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횃불 요자가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불화자를 하나 더 넣었어. 그래서 만든 글자가 요게 횃불 요자입니다. 총요할 때 횃불요, 하토불 요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어떻게 도표를 만들어요? 횃불 요자에다가 사람인을 넣으면은 동료 요자. 요거 지면 요 관료, 관리 요자. 그 다음에 벼슬아치 요자, 동간 요자. 깔착 집어넣으면 멀 요자. 그 다음에 병들 기다릴 역자 집어넣으면은 치료할 병날 요자. 치료할 요자. 병 고칠 요자. 그 다음에 눈목 집어넣으면 명료하다 일목요연에 밝을 맑을 요자. 불화자 집어넣으면 이게 횃불. 횃불 요자, 화토불 요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도표를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공부하실 때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화와 관련된 글자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319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하신 김에 하나를 더 하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가 요즘같이 이 창궐 하고 전염병이 창궐 하고 이러면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죠. 물가가 앙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 개학을 연기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카메라라든가 뭐 조명 기구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그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들어갈 그 장비들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값이 올라갔다. 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회사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물가가 앙등한다, 폭등한다 이런 말 쓰죠. 자, 그러면 이 앙등한다, 폭등한다 할 때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가 폭등하다, 앙등하다 할 때 오를 등자입니다. 급등주 할 때, 등락할 때 오를 등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불과 관련해서 글자를 배우고 있는데 이 오를 등자에 불과 관련된 글자는 뭡니까? 여기에 말맞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 말맞자를 빼겠습니다. 요 글자. 요 글자는 꽃이 필 소자, 웃을 소자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옛날 그림 보면 이 횃불을 양손에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요 큰 대자가 요 글자 요거하고 큰 대자가 요 큰 대자가 원래 양손 공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손 공자가 큰 대자로 정리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글자는 큰 대자가 밑에가 큰 대자가 아니고 양손 공자예요. 양손 공자 요 글자가 쉽게 말하면 불화자의 양손 공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화자는 뭡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손이래요. 이런 뜻입니다. 한 글자를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글자를 잘 확실히 알아야만 그 다음 글자들이 편해집니다. 편법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처음이 힘든 게 좋아요. 정통이. 자, 이 글자가 뭐라고요? 횃불을 든 손. 그래서 꽃이 필 소, 웃을 소 그러는데 원래는 횃불을 든 양손으로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착이 붙으면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전송하는 장면에서 보낼 송자가 된 겁니다. 전송, 우송, 배송. 그렇죠? 전송, 배송, 우송입니다. 여기에서 이 달월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조짐의 나짐, 조짐, 짐자입니다. 여러분들 사각 보시면 짐은 임금님이 자기를 짐은 이런 말 쓰네요. 짐이 이런 말 씁니다.
이 각골문에 보면 이 달월자가 배주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배를 타고 배 앞머리에서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전쟁을 벌입니다. 상대국까지 회전을 벌입니다. 가장 앞서서 임금님이 횃불을 들고 신하들에게 전쟁을 독려합니다. 신하들의 사기가 막 충전되겠죠? 네. 사기가 진작된 막 정말 이렇게 부하들이, 왜냐하면 임금님과 대장이 안 도망가고 제일 앞에서 사기를 붙여 줍니다. 그러니까 막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임금님이에요. 나짐. 조짐할 때 씁니다. 나짐자, 조짐 짐자입니다. 임금 짐자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조짐 짐자에서 나 짐자에서 힘력이 들어가면 보입니까? 보이네요. 힘력이 들어가면 요거 이렇게 되고 여기 힘력이 들어가면 뭐예요? 여기 지금 뱃머리에서 횃불 들고 있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력자 농기구입니다만 이 뱃머리에서 이 횃불을 들고 있는 임금이나 대장을 뒤따라서 이 농기구가 상징하는 힘력이 상징하는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길 승자가 필승하다 때 이길 승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대충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횃불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한밤중에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뭐 낮밤을 가리고 여름과 겨울을 가립니까? 오늘날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아셔야죠? 네. 과거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저기 동토에서 한겨울에 아니면 밤중에 바닷가에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화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군인으로 한번 전쟁에 참여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길 승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뱃머리에서 횃불을 밑으로 아니죠. 높이 쳐들은 거죠. 그러니까 높이 쳐들었어요. 여기에 물수가 들어갑니다. 이 물이 샘에서 땅에서 확 솟구쳐 오르죠.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뭡니까? 물솟을 등자입니다. 물솟을 등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독 사용은 없어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확 솟구쳐 오릅니다. 이 간헐천 같은 것들이 분수 같은 것들이 막 자연 분수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물을 뿜어올리잖아 위로. 그래서 횃불 높이 들고 있는 것처럼 물이 아래에서 위로 확 올라와서 물솟을 등자인데 요게 이제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풀초를 한번 집어넣었어요. 이 나무가 위로 막 뻗어 올라갑니다.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보통 그 정자 같은 데다가 이런 정자에다가 등나무 심어놓으면 이게 막 이렇게 4개만 심어도 나이고 여기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막 이게 아주 이 지붕을 다 가려버려. 그러면 아주 숲이 되고 그늘을 가려줍니다. 이런 그 나무를 뭐라 그래요? 등나무. 갈등 등나무 등자입니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물처럼 위로 솟구치면서 자라는 식물 등나무 등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 숫자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물 숫자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때요?
히 하면서 윗발을 쫙 쳐들잖아요. 앞발을 쫙 쳐들잖아요. 히 하면서 앞발을 확 쳐듭니다. 그러니까 솟아올랐죠? 그러니까 요 글자가 뭐예요? 뭐예요? 오를 등자입니다. 앙등하다, 급등하다, 폭등하다 이래 오를 등자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글자고 재미있는 글자인데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 글자 그냥 외워야 돼요. 힘들어요. 소설 써야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글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여기까지는 같이요 나짐자에서 말씀언이 들어갑니다. 나짐은 임금이라 했죠. 임금님이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시면 옛날에는 받아 적을 수 있는 그 필기가 없을 때는 일단 복창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전달합니다. 복창이라는 것은 많은 부하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복창합니다. 복창이라는 것은 똑같은 임금님이 했던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백길 등자가 나왔습니다. 등사 등본. 등사 등본은 베낀 거는 원본하고 같은 거예요. 임금님이 하신 말씀과 신하들이 듣는 말이 똑같아. 왜? 중간에서 베꼈거든. 장군이 임금님의 말을 베껴서 복창하는 거거든. 그래서 백길 등자, 등본 등사의 백길 등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글자가 횃불을 들고 있는 글자다. 우슬소, 꽃이 필소 그러지만 원래는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 달월자가 들어가면 이게 배주자였기 때문에 이 글자가 나짐자, 나짐자, 나짐, 조짐짐, 임금짐자가 되었고 임금짐자에서 힘력이 들어가니까 이길승자가 되었고 물수가 들어가니까 물수술 등자가 되었고 풀초가 들어가니까 솟아오르는 식물에서 등나무 등자가 되었고 여기에서 말마자가 들어가니까 말이 앞발을 히 그래서 치켜드는 모습에서 오를 등자가 되었고 또 말씀원이 들어가니까 임금님의 말씀을 목청껏 따라서 크게 복창해서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에서 백길 등자가 등본 등사 백길 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송하는 전송하는 장면에서 보낼 송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원자 그렇죠? 요 글자는 여기서 나간 건 아니죠. 요건 요렇게 나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 백길 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힘력 들어가면 이렇게 나가고 여기에 힘력자 자리에 물수자가 들어가면 요 글자가 물수술 등자 되고 물수 등자에다가 풀초자가 더해지면 요 글자가 되고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서 공부하시면 공부도 효과적이고 훨씬 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제 2차 상상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한 일주간 쉬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태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3강 정도를 모아서 찍어봤습니다. 목 상태를 봐가면서 또 매일 열심히 찍어 올리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뒤에 보시면 교재 문의 및 선물 주문 있죠. 이 주소로 여러분들 문의도 해주시고 교재 문의도 해주시고 선물 주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독자 한 분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색인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분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색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색인 작업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80페이지 정도 색인이 돼요. 그래서 색인 작업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그 이메일로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프린트해서 제본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색인이 완성되면 여러분이 그 어떤 글자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가를 훨씬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색인들도 이제 완공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